나방파리는 해충입니다. 그리고 나방파리를 전격 포충기나 전격 파리채로 터트려서 잡았을 경우에 나방파리의 날개 비늘이 비산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충헌터 모스헌터 이대일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나방파리 퇴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나방파리 퇴치법에 대해 많은 것을 습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방파리는 일명 하트벌레라고 불리우는 나방파리과의 모든 벌레들의 통칭입니다. 이 나방파리가 시궁창 나방파리, 민나방파리, 밤나방파리, 그물나방파리, 동양나방파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검색이 되시는데, 그 중에 시궁창 나방파리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고요. 말 그대로 이 시궁창 나방파리는 시궁창 냄새가 나는 곳, 실제로 시궁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냄새를 풍기는 모든 곳에서 다 서식이 가능합니다. 나방파리의 유충은 특히 정화조, 하수구, 보일러실 등 축축한 곳에 습기가 많고 오랫동안 흘러내려서 고여있는 곳, 물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오염된 곳, 그런 곳에 나방파리가 주로 서식을 하고요. 나방파리 유충의 경우 슬러지 위쪽에서 주로 목격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염된 물 속에서도 헤엄치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나방파리의 유충은 몸 길이 1cm 정도의 색상은 검정색을 띠고요. 얘네들이 부화주기 열흘에서 한 40일까지 이런 대략 부화주기가 있는데, 부화주기를 거쳐서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되면은 하트 모양의 나방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시궁창 나방파리는 하트 모양 나방파리도 있지만 그냥 날개가 이렇게 접혀있는 사이즈가 좀 작은 놈들도 많이 보입니다. 나방파리가 질병의 매개체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방파리는 서식지가 매우 지저분한 곳이기 때문에 몸에 균을 항상 붙이고 다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방파리는 해충입니다. 그리고 나방파리를 전격 포충기나 전격 파리채로 터트려서 잡았을 경우에 나방파리의 날개 비늘이 비산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에 나방파리가 많이 생기는데요. 주방에서 생겼을 때 음식에 자주 들어갑니다. 근데 음식에 들어갔을 때 나방파리가 눈에 잘 보이진 않는데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에 혼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나방파리가 생기는 이유는 습기와 오염된 물, 그렇게 오염된 공간에 습기가 차 있으면 나방파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쉽게 조성이 됩니다. 습기가 찬 곳에 오염이 돼 있으면 그곳에 슬러지가 발생하게 되고 나방파리가 알을 낳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어느 곳이든 습기를 지속적으로 방치해 두면 나방파리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나방파리를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방파리가 보인다면, 특히 나방파리는 좀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곳, 그 주변에 분명히 오염된 공간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그 오염된 배수구라든가 트렌치 이런 곳이 찾아지고요. 아니면 그 수세미 같은 것들이 밑에 이제 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게 썩어 있으면 거기에도 나방파리가 충분히 서식할 수 있습니다. 썩은 물건들, 기물들을 걷어내 보시면 나방파리 서식지를 금방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방파리가 한 마리씩 보일 때, 이럴 때는 유관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장고 아래쪽이나 싱크대 아래쪽에 이물질이 떨어져 있는지 직접적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한 마리씩 나오는 나방파리의 서식지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로 찾아낼 수도 있는데요. 시궁창 나방파리 그 이름답게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나방파리가 보이는데 어느 순간 시궁창 냄새가 올라온다면 나방파리의 서식지가 가까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 냄새를 쫓아가다 보면 나방파리 서식지가 발견됩니다. 나방파리가 올라오는 하수구나 변기, 세면기 등을 청소하시고, 청소 방법에는 락스를 부어주시거나 고압살수기로 털어낸다거나 찌꺼기를, 그리고 유분 제거제를 안에 넣어서 유분을 녹여서 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남아있는 알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을 붓거나 아니면 스팀을 또 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가장 더 합리적인 방법은 락스를 강하게 희석해서 배수관에 흘려보내고 덮개를 덮어주는, 올라오지 못하게
요즘에는 나방파리가 올라오지 못하게 배수관 위에 덮어주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나방파리가 못 올라오도록 관리하시면 다른 곳으로 또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수관이나 변기나 세면대 등은 가정집에서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상가의 경우에는 지하에 집수정과 주차장 트렌치 그리고 정화조 이런 데서 나방파리가 많이 생깁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에 나방파리가 많이 생겼을 때는 정화조 내부 벽면 쪽에는 잔류 분무제, 델타메틸린, 희석액으로 이렇게 분무를 좀 해줘야 되고요. 벽에 붙은 나방파리의 유충은 그렇게 잡아내면 되고, 정화조 위에 떠있는 나방파리들은 토양살충제를 이렇게 뿌려도 되고, 그리고 테네포스를 부어서 희석시켜서 잡아줘요. 집수정 내부에도 마찬가지고, 집수정이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 있는 공간에는 나방파리가 살 수 있는 누리끼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그게 벽면인데 벽면에 살충 분무제를 델타메틸린 희석에 뿌려주시고, 물 속에다가 테네포스를 용량을 맞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트렌치에 비가 오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오염수가 되는데 거기에 나방파리 유충이 헤엄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쪽에는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테네포스가 아니라 델타메틸린, 일반적으로 쓰는 단유 분무제로 보이는 대로 뿌려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나방파리가 다 없어집니다. 위와 같은 작업들을 부화 주기에 맞추어서 여러 번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방파리의 경우 부화 주기가 현장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작업을 2주 간격으로 2에서 3회 정도 진행하시면 나방파리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나방파리가 올라오는 하수구를 막아주셔야 돼요. 하수구 트랩을 통해 막아주시고, 나방파리가 올라오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방법. 그리고 나방파리가 만약에 번졌다면 이 나방파리가 서식할 공간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수세미나 물건들, 종이 쪼가리 같은 것들이 젖어 있는 공간, 그런 것들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나방파리가 서식하는 곳은 슬러지와 물이끼인데요. 슬러지와 물이끼가 생기지 않도록 청소를 잘 해주시면, 그리고 배수관 내부에 나방파리가 서식을 한다면 배수관 벽면에 서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수관 벽면에 까맣게 물이끼가 끼는데요. 이곳에 나방파리가 서식을 하게 되는데, 이 나방파리를 예방하려고 락스나 약재를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내려갈 때 이 배관을 전체를 다 이렇게 돌면서 내려가지 않고 한쪽 길로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배관이 있으면 이 한쪽 방향으로 길이 터져 있는 공간으로만 내려갑니다. 그러면 나방파리가 붙어 있는 공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방파리를 없애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때는 예방법에서 가장 좋은 거는, 나방파리가 한번 생겼던 가정집이나 식당이라면 배수관 내부에 에어젖, 그 빨대를 꽂아서 2-3초 정도 뿌려주시면 닿지 않는 공간까지 이 약재가 퍼지면서 나방파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방파리 퇴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방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해충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